예. 자,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2013년 8월 15일 김성진 대표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 98%.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그냥 바로 그냥 걸겠습니다. 뭘요? 이준석이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 하나만 나와도 네. 나는 그냥 하와이로 가겠습니다. 야, 나 이거 못 봤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말이지요. 네. 이재명 후보 아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매불쇼에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오면은 안전 문제로 수색견들이 막 이렇게 탐지하고 하나 봐. 체크해야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안전하다고 판단해 여기는 안 했어요. 네. 그 역할을 최진봉 교수. 진짜. 아니, 거짓말. 야, 진짜 막 세파트처럼 구석구석에 여기 폭탄이 여기 왜 있어? 되냐고. 그거를 이제 수행원들한테 이제 소문 내달라 이거지.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안전까지도. 세파트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실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어제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그분들이 좀 죄송한 좀 비켜달라. 최고지가 없네. 최욱의 과장된 표현 여러분이 알아서 잘 수용해 주시고 제가 호위무사가 되려고는 했지만 먼저 세파트처럼 물어봤어요. 말이 되고 네. 앞으로 출연료는 사료로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맞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네. 수색봉 올라오고 수색봉 올라옵니다. 수색봉 대단히 고맙습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꼭 항상 구매해 늦게 주세요. 오시는데 어제는 1시간 전에 와서 와. 수색을 싹 하셨습니다. 수색. 안전이 1시간 전에. 중요하니까. 예, 그땐 또 화장까지 하고 예, 웬만한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이재명 선언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손학규가 김문수와 함께해서 무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잖아. 레전드를 찍어버렸죠. 레전드 찍었잖아. 네. 참 그것도 그렇잖아. 자기들끼리 또 서로 어색해 갖고 그러는데 민망하고. 그 웃음. 그런데 이번에 네. 와 이거 진짜 명장면 또 나왔거든요. 손학규는 이제 보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 업그레- 급이에요? 업그레이드예요. 어. 업그레이드. 왜냐하면 손학규는 단독 플레이였잖아요. 이번엔 팀 플레이. 티키타카로 갑니다. 티키타카. 안철수와 오. 사회자의 티키타카. 아, 그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사회자가 있으면 실수해도 바로 잡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이거는 명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해야 한 일이 대장동, 백현동 아닙니까?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와 이거 진짜 티키타카 팀플레이 미쳤습니다. 찢었습니다. 와 이거 말로 웅년이에요. 야,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나 그 손학규 누구 전 찍으라는 대표 거야? 이재명 후보를 좀 지지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누구 찍으라는 거기다 거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냥 1번 찍는 걸로 그냥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마음이 와. 지금 다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아니 안철수 의원이 2번 이재명 후보를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1번입니다. 진짜 예를 들어 간절함이 있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실수.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안철수가 왜 저러고 있겠어? 김문수를 좋아하겠냐? 내일 이렇게 열심히 했다. 다음 당권은 나 줘라.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메인 테마입니다. 지금은 꼭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설거지도 잠깐 좀 멈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네, 요거 왜냐 언론에서 안 다루니까. 이거는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 검증에 내가 볼 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검증 보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언론이 안 다뤄요. 네. 네, 요거 다뤄보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코트였던 이준석은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얼굴 마담을 해 주어서 김성진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네. 자, 결국 이제 김성진은 2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네. 근데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김성진 측의 증언만 있었죠. 증언만. 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1차 물증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다시 한번 그 접대 장부 보고 갑니다. 투자 지출 내역 130만 원, 숙소 및 접대 요청, 유성 리바라 호텔 성접대,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네, 이준석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들어가 있고요. 성접대라는 단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자, 1차 물증 나왔죠? 나와버렸죠. 됐죠. 자, 그런데 김성진 측이 이준석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2개가 있어요. 네. 그게 언제냐? 아까 문건에 있었던 8월 15일 8월 15일. 그리고 또 7월 11일이야. 됐죠? 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뉴스타파가 2013년 8월 15일 김성진 대표의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오. 이준석이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 그 문자를 보면 제 느낌인데요. 98%. 98%.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98%. 여러분은 몇 퍼센트로 보실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 15일로 갑니다. 네. 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광복절에? 그러니까. 광복절에. 2013년 8월 15일로 가겠습니다. 네. 김성진이요. 이준석을 만나기 전 낮에 낮에. 김성진과 그의 스폰서 장모 씨가 이준석을 어떻게 접대를 할지 낮에 문자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 문자 공개합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연속이지만 우리 식구분들이랑 함께 뛰고 싶은 하루인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이준석 위원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5시에는 제가 픽업 후에 저녁을 같이 먹고 아마데우스 가라오케입니다. 아마데우스로 약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동하겠습니다. 금일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올라갈 예정이라 우리 식구분들께서 숙소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김성진이 이제 스폰서에게 보낸 문자죠. 그랬더니 스폰서가 뭐 몽골 귀비는 어디, 의원은 누구 하고 이준석 위원 오늘 숙소도 리베라로 잡아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스폰서가 또 연락을 합니다. 오후 3시에 대표님 이준석 위원님은 유성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요? 네. 이 유성은 이제 룸사롱이죠. 네. 이제 보도상으로. 그러니까 김성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이를 것 같은데 이르지 않다면 이준석 위원에게도 유성도 좋은 자리가 될 듯합니다. 네. 자, 아까 앞에 문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여기서 아마데우스는 작곡가가 아니라 스폰서 장모 씨가 운영하는 가라오케.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성은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유성에 있는 룸살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룸살롱. 네. 유성구에 소재한 예, 룸사롱. 유성구에 소재하는 룸살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낮에 이제 서로 이렇게 문자로 이준석을 어떻게 접대할지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게 문자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네, 스폰서가 그래서 결국에는 유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까지 했지. 오케이. 그리고 또 캔슬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약속이라는 게. 네. 자, 그러나 캔슬이 안 됐어요. 저녁 6시 50분에 네. 김성진 대표는 대전역에서 이준석을 모시고 아까 픽업. 픽업 모시고 김성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와인을 한 잔을 해요. 둘이서. 뭐 코 파고 땅 파고 한잔하고 뭐 덕분에 사업 잘 되고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와인을. 그 후 상황을 문자를 보면은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자 공개합니다. 자, 아까 스폰서가 김성진한테 대표님 저희 그 룸사롱 유성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김성진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이랑 지금 와인 한 잔 중입니다. 집에서 곧 끝날 것 같은데 유성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오. 그럴 때 스폰서가 네 지난번에 이준석 위원님 모셨던 곳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2번이라고. 네 국군 휴양소 후문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진이 수행비서 이제 운전해주신 분이 있나봐요. 이제 곧 나갑니다. 국군 휴양소 후문으로 갑니다. 얘기하고 수행비서가 답변하고 이제 김성진이 스폰서한테 지금 출발했어요라고 보냅니다. 야.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야 유성에 있는 룸살롱에 이제 이동하나 보다. 이동하나 보다. 맞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룸살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그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이후 상황도 문자가 남아 있는데요. 그 이후 상황 문자로 살펴봅니다. 아까 그 수행비서에게 시간을 알려주셔야죠. 시간을 자 오후 9시 49분입니다. 김성진이 수행비서한테 웨이터 내려가면 뒷좌석에 오늘 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행비서는 알겠다고 하고 김성진은 오후 10시 19분에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저기서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그 장의사 있죠. 장의사. 저분이 금일산 약 1개 전달하세요. 이 약은 성기능과 관련된 약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장의사가 네. 그럼 약은 장의사가 준비를 한 걸로 보이나요? 네. 이렇게. 너 친구 옛날 친구 얘기. 우리 보도를 기반으로 아니 문자가 나와버렸어. 나와버렸는데. 방법 없어. 약을 문자가 나왔어. 근데 지금 요 상황이 201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이름이 나오니까 이준석 의원이 당시에 28살 때 있었던 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원래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왜 도대체 이준석은 항상 김성진 같은 사람, 명태균 같은 사람과 늘 어울렸을까? 이런 의문도 좀 남고요. 네.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뭐 저는 다양한 약을 추론했거든요. 뭐 비타민인지 아니면 진짜 무슨 향정신성 그런 약품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지금 말씀하신 뭐 성과 관련된 그런 약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 뭐 기록에 나온다고 하니까 네. 뭐 그건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뭘 알아봐 임마. 진술했다니까 이 자스가. 아니, 그러니까 열어놓고 네. 저는 근데 이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아예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족 검증도 아니고 본인이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검증대 위에 스스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질문하면 기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삐뚤어진 언론관 속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동시에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뭐 무고죄에 대해서 무혐의 나왔으니까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 주자 검증이라는 것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고 네. 국민의 시간인 거예요. 네. 여기에 공소시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아니야. 후보가 이준석이 공소시효 얘기 안 합니다. 무죄라고 합니다. 무혐의. 이준석이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페북 잠깐 올려주세요. 페북이 없나요? 아니 있어야 돼. 네. 무조건 있어야 돼 페북은. 자, 이준석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데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가세현이 폭로한다고 들고 나서 검찰이 수사해서 이준석이 무혐의 나온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가 나온 거지 덮어서 안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저 부분은- 이거 무혐의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무고에 대한 무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과는 그걸 또 섞은 거야? 그 그러니까 이 와중에? 사안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그러면 이거 성범죄 처벌법 아니면은 알선수재죄 처벌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들이 되면은 또 공소시효 얘기를 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저 무혐의는 그 네. 무혐의가 아니고 아니야? 저거는 이제 무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이준석이 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건 무고로 알아요. 걸어온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무혐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무혐의든 공소시효든 간에 피해가려 해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제가 네.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고요. 네. 결국에는 지기현 재판장도 룸살롱 사진 나왔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저 문자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끝끝내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전 끝까지 사실관계 밝히고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할 때까지 저는 물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 이거 무고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인 네.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해도 저는 정치적 검증은 피할 수가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성 접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가 안 된 거야. 혐의가 없어서 기소가 안 된 게 아니라고. 막 조사 다 하고 아예 예. 무혐의는 이게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접대 내역 있죠. 네. 장부. 그거는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문건이야. 이거는 검찰 문건이라고. 그리고 지금 전해드린 문자 내용은 그 김성진의 핸드폰을 네. 포렌식 해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걸 포렌식 전공자잖아. 네. 아니, 봉지욱 기자가. 근데 궁금한 게 왜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왜 이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피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한번 끝장 토론을 좀 해보죠. 예. 왜 본인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을 회피하고 무슨 뭐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 다른 쪽에만 정면 그러니까. 돌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든 말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문자가 나오고 증언이 나왔으면요 답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 자격이 없으면 후보직을 사퇴해야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을 입틀막 하듯이 그 수행원을 통해 가지고 몸으로 막더라고요.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윤석열이 따로 없다라는 그 말을 이상이야. 듣기에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이준석 페북을 갖고 약간 좀 의견이 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이 그렇게 교묘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좀 해석의 여지가 있게 하는데 어. 제 얘기는 법적인 판단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걸로 자기를 당대표에서 쫓아냈다고 맞아요. 탄압 프레임 얼마나 활용했습니까? 그래서 청년 정치가 탄압받는다 이런 맞습니다. 프레임. 거기에 네. 또 청년이란 단어 또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그리고 당시에 징계 때도 아. 명태균이 다리를 놔서 김건희 여사랑 소통하고 했던 부분들도 지금 문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거고 그냥 질문은 깔끔해요. 룸살롱에 갔냐 안 갔냐 그렇습니다. 돈을 냈냐 안 냈냐 청탁 같은 거나 부정한 일이 있었냐 없었냐 요것만 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뭐 아예 기자에 대해서는 묻는 말에 답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무슨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금 검증하겠다고 덤빕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맞는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그냥 바로 그냥 걸겠습니다. 뭘요? 만약에 오늘 문자 보셨죠? 네. 이 문자 이 시간에 이준석이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 하나만 나와도 네. 나는 그냥 하와이로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유리하다고 네. 생각할 때는 동선도 열고 막 그래요. 네. 아주 선택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라고요. 답을.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거의 7불사에서 있었던 그 고요함 수준의 네. 아주 침묵입니다. 거의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말 꼬고 막 뒤틀어가지고 또 장난질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 들켰어. 그런 방식이 안 먹혀. 야, 근데 이 보도 내용 엄청 크네. 장부 먼저 나왔고. 장부 나왔지 문자 깔끔하잖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스폰서랑 김성진이랑 그날의 계획을 짠 거 있고 있지. 계획대로 서로 이동한다라는 내역이 또 나와 나왔잖아. 있고. 심지어 약도 나왔어. 약. 약 나왔지. 약 나왔어.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증언이 있어 증언. 시작은 증언. 그리고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야. 저 수행 기사도 한번 좀 찾아서 물어보면 좋겠네요. 저 수행 기사. 나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이게. 아니 너는 몇 퍼센트로 봐? 네 느낌이야 이거 느낌. 99.7. 99.7. 네. 99.7. 저는 99.78. 조금 더 높게. 99.78%. 네. 그러면 조금 저는 기백 있게 99.9%. 99.9. 야, 아니면 하와이 가는 거죠. 아니면 하와이 갑니다. 자, 그러면 기다려라 홍준표. 저는 특사단으로 가겠습니다. 나 잡으러 와. 저도 LA로 가겠습니다. 예. 네,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똑 떨어지는 증거들이 나오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을 안 가져? 이준석이 지금 하나만한 이야기로 계속 기자회견 열잖아. 그거는 막 아니 이게 단일화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후보자 훨씬 검증인데. 중요하죠. 단일화 결국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까지도. 왜 그걸로 언론 지면을 다 소비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레거시 언론이 돌아봐야 돼요. 후보자 검증이잖아요. 예. 본인에 대한 검증이고 이걸 안 하면 뭘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니, 뭐 장학 기자 할 거예요? 외워가지고 아니 아는 거? 심지어
이준석은 그리고 이준석 지지하는 애는 커뮤니티에 있는 쓰레기 발언에 대한 인식도 검증해야 된다잖아. 어? 그것까지도 검증하는 애들이 왜 당사자 본인에 대한 거는 검증 안 해? 저는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 우리가 다루기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이슈 그리고 이런 지금 나온 이 성접대 의혹 이런 것들을 검증 안 하면 도대체 후보자에 대해서 뭘 검증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공인으로서 역할을 오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저 때도 이제 당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비대위원도 맡고 있을 때니까 지금 호칭도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네. 위원도 맡았던 사람이니까 공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런 사안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 사생활도 아니에요. 공적인 활동 중에 일부로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청탁이 있었을지도 예.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알아봐야죠. 예,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성 언론만 보면 마치 이준석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어제 이제 고대에 갔거든요. 아, 고려대. 그래요? 기성 언론만 보면 야 확실히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학생들은 좋아하는구나. 이준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대학생도 많아 보여 실제로. 근데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도 존재하거든. 네.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지금 대통령 후보 1등 후보로서 충분히 검증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이준석! 오. 대학 야, 나 이거 못 봤네. 윤석열 당선할 때 국민의힘 대표하는데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아니십니까?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2030 남성을 대표한다고 감히 창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청년 남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 세대 갈등 부추기지 마십시오. 선거법 위반인데요. 선거법 위반. 윤석열 책임지십시오. 또 있어. 윤석열 당선 책임지십시오. 근데 대단하시다. 진짜 저렇게. 기백이 좋으시다. 책임져야죠. 책임. 아니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것처럼 언론에 나온다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저. 어쨌든 네. 아까 그 이준석 할 때 나가라 예. 약간 라임이 잘 맞아가지고 잘 맞아요. 딱딱 붙네요 입에. 예.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지.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준석 나가라. 고맙습니다. 네. 아 제발 좀 대한민국 언론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무시하지 마시고 네. 제발 좀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성접대 의혹은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청년 정치인, 청년 대표를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증거 나오고 이거 있는데. 엄청 큰 보도 가치가 있잖아. 네. 이쯤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아마 책임을 못 느낄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발언과도 맞물려서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안이 아마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정치권에서 스스로 안 나가면은 전 강제 퇴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한국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큽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 커 진짜. 죽겠네 진짜. 남은 시간은 내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거 알리지도 못하고 미치겠네 진짜. 이 성접대 의혹 진실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검증입니다. 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간단하잖아. 그리고 내용이 그렇죠. 좀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 검증입니다.